반갑습니다. 제18강 추세매매법입니다. 이 장기투자 물량 늘리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그게 이제 계속 시장이 좋다가 오랜만에 조정을 받으니까 굉장히 크게 와닿는 그 나쁜 쪽으로 와닿는 데다가 심지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니까 불안한 부분도 굉장히 크고 지수가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종목을 산 투자자들은 많이 오른 거 사서 다시는 저 고점을 못 보지 않을까. 그리고 안 오른 종목 보유한 투자자들도 조정 같이 받던데 예, 걱정이 끊이지 않는 주식 투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은 엄청난 수익률이 아니라 시장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코스피가 2000선에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는 1400선을 잠깐 깨기도 했었고 그리고 3300선까지 찍었는데 요 구간에서 한 2000선에서 보유해서 65% 정도 계좌가 늘어났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많이 늘어나면 잘한 투자가 되는 거고 요거보다 낮으면 못한 투자가 되는데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대부분이 못한 투자입니다. 95% 이상이. 그러면 시장 평균도 안 되는 게 왜 그럴까? 구조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세로 빠져나가고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100% 주식을 계속 보유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도 일부 보유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코덱스 200에 박아놓고 신경 안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시장 좋을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니까 시장이 내려갈 때는 오히려 코스피가 뭐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1600선을 다시 간다 하더라도 뭐 안 갈 것 같지만 가서 마이너스 50%인데 근데 이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두고 뭐 그리고 추세 대응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실제 요만큼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 수익률을 기준으로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일부 구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것과 무관하게 시장보다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 추세매매법입니다. 이 평범한 투자자들을 전제로 이번 이 18강은 가장 실용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21선 매매 뭐 알겠는데 그거 어디서 하라고 어디서 하는지 다 가르쳐 드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은 날아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이미 21선 깨고 저 밑에 가 있으니까. 언제 21선 찾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건데 이 추세 매매는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종목을 잡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게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매매법에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이 장기 투자에 대한 정의였고 이거는 17강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세선, 추세대를 그어보고 대응 자리하고 비중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늘려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판단을 할 때 이 재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좋은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고 나쁜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해석에 대한 부분까지 곁들여 가지고 이 대응을 자잘하게 해 나가면서 추가 자금의 투입이 없이 물량을 늘려간다. 요거랑 하나 더 이 장기간의 상승 구간을 우리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추세 매매법으로 비중 조절을 해 나가면 적어도 일부 물량은 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금 투입 없이 물량을 늘리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적어도 일부 물량은 요 추세의 끝까지 보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요 두 가지에 방점을 두고 이 내용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세선과 추세대 긋기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요 삼성전자 차트인데 저점과 요 저점을
긋습니다. 그러면 요 저점과 요 저점을 이은 이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추세대는 무엇이냐? 추세대는 평행하게 그으면서 저항이 나왔던 자리들하고 걸쳐 놓습니다. 이렇게 걸쳐 놓으면 요 추세대가 만들어지고, 이게 요 추세선과 추세대가 이 엔벨로프라고 하는 지표하고 굉장히 유사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가중치를 주면 볼린저 밴드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방법적인 부분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을 했을 때는 이 급등 패턴이나 이런 다른 변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세선 추세대를 긋고, 추세선 아래쪽에 하나 더 긋고, 추세선 위에 평행하게 또 하나 더 긋습니다. 요 폭만큼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 나가면 됩니다. 일단 긋는 거는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추세선이다, 거기에 평행하게 그으면 추세대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걸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응 자리하고 비중을 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니까 변동성이 낮습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은 대략적인 이 방향을 보고 선을 긋고, 그리고 추세대를 그어 놓습니다. 자, 이 방향을 잡았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흘러나갔을 때 방향을. 그러면 발바닥에서 매수를 이렇게 해오고 이제 방향을 잡았다라는 전제로, 그럼 이 방향대로 대략적으로 그어놓고 합니다. 왜 그어놓느냐면 추세선이 나오고 나서는 대응을 할 만큼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추세 다 확인해서 추세선 긋고, 그리고 추세대를 거기에 맞춰서 그으면 이미 시세의 한 절반 정도 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리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 증시의 주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도 주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장이 나쁘면 추세선 그을 때 이미 시세가 끝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대응에 있어서 방향 보고 대략적으로 긋는다, 요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 방향 보고 먼저 대략 긋고, 그리고 요 그은 자리에서 비중을 줄여 나갑니다. 발바닥에서 매수하고 20%를 덜어냅니다. 그리고 이 선까지 오면 사는데, 선까지 안 오면 그냥 놔두고 또 넘어가면 또 20%를 더 줄여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또 오면 또 20% 줄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시점에서 40%의 물량밖에 남지 않습니다. 에이, 그러면 그냥 쭉 갖고 가는 거랑 뭐 좋을 게 없는데? 근데 이 추세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증시의 주기는 굉장히 짧고 최근의 흐름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줄이면 재매수할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걸리는 자리에서 요 20%만큼을 재매수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재매수한 걸 매도합니다. 또 여기서 요 선 오버슈팅, 아주 과한 오버슈팅에서 한 번 더 매도를 합니다. 그럼 거의 다 털렸는데? 근데 또 친절하게 요 밑에 내려옵니다. 그럼 다시 40%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면 또 줄여나가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추세 이탈로 전량 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요 선에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요 선에서 살 것이냐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네. 별론데? 여기서 사가지고 요 끝까지 쭉 갖고 갈 방법이 없나요? 예, 뭐 그러다가 시장 나쁜 시기에는 요렇게 되니까 아예 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요걸 정석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실제로 지금 요 시점까지 해서 삼성전자 물량을 20, 40, 60, 40, 60, 80, 아니 그러니까 판 거
여기 100을 기준으로 80, 60, 40, 60, 80, 60, 40, 60, 40, 20, 40. 네. 현재까지도 40%의 비중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갖고 온 것보다 비교를 하면 이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서 판 것도 여기서 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은 대응이고 물량이 늘어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에 있어가지고 좋은 자리 나쁜 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렸듯이 대략 방향을 따라서 대략 긋고, 요 안에서 대략적으로 좋고 여기서는 이제 나쁘고 더 나쁘고, 나쁘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좀 안 맞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중심으로 요 중심선을 기준해가지고 중심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 웬만한 재료는 다 좋게 해석을 한다. 중심선 위에 좋은 자리다. 그러니까 재료 해석도 긍정적이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인텔 위탁 물량을 수주를 했다. 여기서 나오면 오 좋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왔다면 아니 그거 물량 TSMC가 다 가져가고 떨거지만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밀하게 보고 부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부분에 맞추면 되고 여긴 부정적, 여기도 부정적. 그래서 중심선 위에서는 긍정적, 그 아래에서는 부정적인데 이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뉴스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인지를 갖고 있으면 단순하게 우리가 선만 그어가지고 이렇게 팔고 사고 한다는 것은 실전에서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 그렇게 편하게 먹여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에서 그럴 리가 없고, 그래서 요 해석까지 곁들여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해석도 뭐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뉴스 나왔는데 왜 떨어지지? 등등 이런 부분들까지 또 구분을 해내야 되니까 중심선 기준으로 위에 있을 때는 좋고 아래에 있을 때는 나쁜데 오버슈팅이 있을 때는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러면 추가 매수, 추가 자금 투입 없이 물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또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은 제가 2만원 이하의 저가 매수 성격의 불화 매수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음량이 표시된 자리가 2만원 이하입니다. 근데 2만원 이하에서 주어 나갑니다. 주어 나가다가 밴드 상단 넘어서면 팔고 다시 2만원 이하 내려오면 주어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도한 거 재매수하면서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밴드 상단으로 갔습니다. 매도하고 다시 2만원 아래에 오니까 매수하고 물량 또 늘어납니다. 같은 돈으로 수익을 본 것만큼 더 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어놓고 거기에 한 칸 더, 한 칸 밑에 이렇게 그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고 요 추세대를 넘어서는 거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팔고 이렇게 됩니다. 오버슈팅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오버슈팅 자리에서 팔고가 되니까 자 여기까지 사고 물량이 늘어났고 여기서 다시 물량이 한 번 더 늘어났고 여기서 또 물량이 늘고 요거보다 낮은 가격에 사니까 돈만큼 산다 그러면 팔고 했는데 또 삽니다. 추세선에서. 그럼 또 물량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다시 내려온다. 요거 벗어날 때 한 번 더 사고 그리고 더 내려온다. 2만원까지 다시 오면 또 사는데 주가 2만원대 후반 3만원 이럴 때 팔았던 게 2만원에 사면 물량 50%를 늘릴 수 있습니다. 매도한 만큼. 그러니까 이게 전체 물량이 20%니까 전체 물량이 10% 정도가 여기 왔을 때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전력이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파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이렇게 하다가 한번 작은 파동이 있고 큰 파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파동이고 이런 모습들은 흔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사고 팔고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 시점에서 물량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럼 대응이 한결 더 수월해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추가 자금 투입 없이 물량을 늘립니다. 뭐 잘 알고 과감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종목은 너무 잘 알아서 20%가 아니라 전량 대응해도 자신 있다. 그러면 물량이 팍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맞다는 전제로.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법대로 하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뭐 좀 그럴싸하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게 실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잘하는 거,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잘하는 거, 박스권 대응은 잘합니다. 밑에서 샀다가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밑에서 사서 팔고, 이거는 되는데 추세에서 대응이 잘 안 됩니다. 더 오를 것 같은데 해서 못 팔고, 그리고 내려오면 이거 깨질 것 같은데 못 팔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대응을 잘 못합니다.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을.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분할로 대응을 해 나가면 훨씬 더 어쨌든 최종 시세에서 일부 물량은 남아있고 또 그 과정에서 수량이 늘어나 있을 거고, 그래서 수익률이 배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 추가 자금 투입 없이 물량을 늘려보겠습니다. LG화학. 자, LG화학이 저가 매수도 하고 뭐 얼마 이하 괜찮다 해서 사고, 그러면서 이제 추세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 추세대, 여기서 추세대를 넘어갈 때 20% 줄이고 한 번 더 20, 한 번 더 20, 그리고 오버슈팅 나올 때 한 번 더 20, 또 20. 전량 정리가 됐습니다. 끝! 대응 끝! 근데 이 추세선까지 다시 옵니다. 매수. 한 번 더 옵니다. 매수. 밑에 것까지 옵니다. 한 번 더 매수. 다시 60입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40. 다시 재매수 60. 40. 오버슈팅에서 20. 자, 여기까지 오면 또 사고. 또 사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끝난다 하더라도 전체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을 챙긴 거하고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뭐 대응에 따라서 나 이거 추세 이탈할 때 정리할 거다.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면 하단 추세대를 이탈할 때 정리할 거다. 이런 기준을 세워둔다면 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서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전력은 재미없는 흐름, 탐탁치 않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이런 방식대로 하면 지금 가만히 있는 것도 훨씬 나은데, 올라가는 종목을 보니까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잘 통한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뭐 얼마 이하에 산다. 저가 매수를 해 나갑니다. 발바닥에서 이렇게 긁어가고, 자, 그래서 추세를 만들고 이렇게 추세대도 형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한번 팔고 다시 사들이고 또 한번 팔고 또 팔고, 그러면 40, 20, 20, 오버슈팅해서 또 팔고 한 번 더 또 팔고 80, 100, 끝. 뭐 끝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한번 여기서 대응을 했고, 다만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뭔가 재매수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약간 이 효과가 좀 반감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팔고 다시 샀기 때문에 그냥 갖고 가는 것보다 좋다. 그리고 가서 뭐 여기서 때리든지 여기서 때리든지 이렇게 됐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때리거나 보다는 여기서 때리는 경우가 많고 아예 여기까지 가져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대응으로 한다면 적어도 일부의 상승, 일부는 먹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저지르는 상승 초입에 정리하고 많이 오른 것 사고 팔고 하다 결국 고점에서 물리는 이런 거는 피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런 지표를 간단하게 쓰긴 하지만 그냥 잘 아는 종목이라면 적당히 오르면 팔고 적당히 떨어지면 사고 팔고 이렇게 물량으로 비중 조절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 진짜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준을 잡고 이 기준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된다. 올라가는 뭐 LG화학이나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나 아니면 바닥에서 뭐 큰 재미없는 한국전력이나 어쨌든 대응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준다.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약을 하자면
자, 추세매매법은 장기 투자 물량을 늘려나가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하고 달라서 내수 시장만 갖고 성장할 수도 없고 저평가여야 하고 그리고 이게 시장 관심을 받을 때 팔아야 되는데 이런 장기 투자 성격에서 언제 관심을 받을지 모르고 또 비합리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선호하는 종목들은 잘 오르는 대신에 아무리 좋은 종목들이라도 관심을 못 받으면 오르지 않더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한국적인 특성을 극복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추세매매법이고 이 추세매매법은 간단하게 추세선과 추세대를 긋고 위에 하나 같은 폭으로 위아래 하나 더 그어줍니다. 결국은 이게 변동성의 방향은 정해졌고 이 변동성에서 대응을 한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추세선을 긋는 건 저점하고 저점을 연결을 해서 긋는 거고 거기에 평행하게 긋는 게 추세대다. 요것만 알아두셔도 나 차트 못 보겠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선 그은 대로 잘 올라간다. 이 종목 괜찮네. 선 그어놓은 거 이탈한다. 이 힘이 떨어졌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응 자리는 이렇게 발바닥에서 매수한 다음에 추세대에서 팔고 그리고 요 추세대 하나 더 그은 거 여기서 또 팔고 그리고 추세선에서 사고 추세선 아래의 추세대에서 또 사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20%씩. 그리고 그것만 갖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이 재료를 갖고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 있을 때는 대체적인 재료는 좋은 쪽을 부각을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밴드 중심선 아래에 있으면 나쁜 쪽을 생각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버슈팅은 비록 밴드 중심선 위에 있지만 재료 해석을 부정적으로 해야 된다. 요것까지 맞물려 가지고 추가 자금 투입 없이 물량을 늘려가는 대응. 한국전력에서 보듯이 2만원 이하에서 매수하다가 올라가면 팔고 다시 2만원 이하에서 매수하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박스권 대응을 하다가 방향을 정하고 난 다음에 추세선, 추세대 팔고 오버슈팅해서 팔고 다시 추세선에 오면 사고 다시 밴드 하단에 오면 또 사고 2만원 이하에 오면 또 사고 이런 대응으로 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물량이 늘어나고 대응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도 되고 심리적으로도 아쉬운 부분도 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추세 길게 끌어가는 LG화학 같은 종목을 만나면 사고 팔고 하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처럼 한번 오르고 옆으로 기는 종목들조차도 이 방법대로 하면 어쨌든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니까 이 방법을 잘 적용을 해서 적용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유한 종목들 저점 이어가지고 추세선 그어보고 거기에 평행하게 추세대 그어보고 그리고 위아래로 하나씩 더 그어보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그리고 이쯤에서는 대응할 만한데 해서 20%씩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그냥 최고점 꼭 팔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이 머리 보고 나서 이제 못 팔고 저기서도 못 팔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팔아 하다가 그냥 다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